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공지보다 오늘은 선생님의 걸걸한 목소리에 대해서 공지를 먼저 할게요. 목소리가 걸걸해서 미안합니다. 약간 듣기 거북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꼼꼼하게 들으면서 교과서에 필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2학년 국어 B 과목 수강학생을 위하여 제작한 영상으로 학생 여러분들은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국어비 온라인으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국어비 시험 범위는 교과서 대단원 3단원 즐거운 언어생활 통째로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중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 이 단원에서는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넘어왔어야 됩니다. 기억나나요? 두 번째 중단원, 정확한 발음과 표기 단원에서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들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나머지 짜투리 부분이랑 전체적인 단원, 요약 정리하는 파트 들여다보면서 총정리 제대로 하고 넘어갈게요. 힘내서 시작합시다. 어머나, 교과서 126쪽, 127쪽 안 풀고 넘어갔다고 해요. 네, 교과서 126쪽, 127쪽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3번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 생활을 해보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에 있는 지문을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4달째인 외국인 다니엘입니다. 오늘 친구인 민석이, 재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재현이가 그분을 보고 반가워하며 다니엘, 우리 엄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희 형제였어? 민석이, 재현이 너희 형제였어?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웃기만 하더군요. 친구들이 왜 웃은 걸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러자 친절한 답변이 달렸는데요.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두 친구가 형제라고 착각하셨군요. 우리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복수 대명사.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의 라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라는 말을 써서 그 대상이 말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재현이라는 친구도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엄마야 라는 말 대신에 우리 엄마야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해되었나요? 네, 외국인 다니엘과 한국인 민석이 재현이 사이에 의사소통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네요. 자, 127쪽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옆획을 가해서 우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자, 먼저 외국인 다니엘은 우리를 말 그대로 영어 our의 의미, 말하는 이가 자신과 듣는 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복수 대명사 our로 이해했어요. 자, 반면에 다니엘의 한국인 친구들은 우리를 마이와 같은 의미, 나의를 대신해 쓰는 말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낼 때는 나의 엄마라는 말 대신에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와서 위 1과 같은 의미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네, 그 이유는 서로 간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외국에서 왔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한국에 살았고, 서로 간에 문화가 달라서 특히나 외국인 다니엘이 한국 문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아서 의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다시 126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나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아빠가 설렁탕을 드시면서 국물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물이 진짜 뜨거워서 아빠는 땀까지 뻘뻘 흘리고 계셨거든요. 아빠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왜 거꾸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런 경험 선생님도 겪어봤거든요. 사우나나 목욕탕에서 어르신들이 아이고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선생님도 그곳이 냉탕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피부가 데일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27쪽 3번. 나에서 시원하다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댓글을 달아보자. 네, 옆에 시원하다, 국어사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도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요. 사실 시원하다는 우리나라에서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할 때, 뭔가 후련하게 뭔가를 날려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시원하다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성대결절로 인해서 답답한데 이 목소리가 싹 다 나아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답답한 게 뻥 뚫린다 라는 의미로 시원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은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같이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가와 나 같이 담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할머니께서 우리 강아지 왔니?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개인가? 아닌데 난 인간인데 할머니는 지금 나보다 우리 강아지 멍멍이를 더 반겨주시는 건가? 라고 그런 오해를 빚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또 비슷한 이런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었던 상황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야, 오늘 급식 안 먹는 친구 몇 마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나를 지금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몇 마리니? 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우리 귀여운 강아지, 그런 의미로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몇 마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외국인이 들으면, 나를 지금 짐승 취급하는 건가? 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한국인이니까 아유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기분 좋게 듣고 넘길 수 있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페이지는 단원을 정리하는 128쪽, 142쪽, 143쪽이 남아있습니다. 세 쪽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128쪽, 담화 단원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담화의 구성 요소를 묻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듣는 이가 있으니까 무슨 이가 있어야 되죠? 말하는 이, 듣는 이, 맥락,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 자, 두 번째, 시간, 장소와 같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고 하고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 좀 더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 담화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는 통일성과 문장들이 적절한 접속어나 지시어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담화가 갖추어야 되는 두 가지의 특성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128쪽 아래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담화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보자. 친절하게 그림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손님, 저희 가게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말하는 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식당 주인. 자, 듣는 이는 거하게 한상 드시고 계신 식당 손님이 되겠죠. 자, 맥락은 자, 그림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일단 시간은 시계를 보니까 밤 9시 50분. 밤인지 아침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창밖을 보세요. 달과 별이 예쁘게 떠 있네요. 자, 그리고 장소는 간판이 걸려 있죠? 땡땡 식당. 자, 그렇다면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저희 가게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영업시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숨은 의미. 밤 9시 50분에 저희 가게 영업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나가주세요. 영업이 곧 끝나니 식사를 마무리해 주세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안내하는 의미겠죠? 자, 마지막 생각 넓히기. 평소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의 대화를 잘 듣고 통일성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통일성이 뭔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통일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주제에 어울려야 된다. 하나의 주제로 내용이 모아져야 된다. 딴소리하면 안 된다. 예전에 외국인이 나왔던 미녀들의 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외국인 패널들이 주제에 어긋나는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이거 통일성이 어긋나네. 우리는 지금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갑자기 옷 얘기를 하네. 통일성에 어긋나는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9쪽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속담은 문제 안 낼 거예요. 자, 142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발음 단원, 표기 단원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첫 번째 빈칸부터 채워볼까요? 우리말 단어를 표기할 때에는 뭐 나는 대로 적대, 소리 나는 대로 적대,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단어의 원래 무엇을 밝혀 적기도 하죠. 형태를 밝혀 적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빈칸,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역사와 규칙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가도 고려하여 정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빈칸,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습관을 기르면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42쪽 아래 다음 문자 메시지를 보고 준수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준수와 엄마가 개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준수가 엄마 다쳤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엄마가 얼마나 다쳤는데 많이 다쳤니? 라고 걱정을 하시죠. 자, 준수가 그게 아니라 빵집이 영업시간 끝났더라고요. 끝났어요. 자, 엄마가 무슨 말인가 했네. 깜짝 놀랐잖아. 라고 원망을 하시네요. 지금 준수와 엄마 사이에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 때문이죠? 바로 준수의 어떤 말 때문에? 바로 준수의 엄마 다쳤어요 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 다쳤어요를 준수는 영업 끝났다, 셔터 내렸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잘못된 표기죠. 어떻게 써야 맞는 표기죠? 다쳤어요로 적어줘야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다쳤어요라고 적으면 부상 입었다, 몸이 다쳤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어를 잘못 표기하면 이렇게 의사소통에 고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143쪽 넘어가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잘못 사용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자, 아래 1, 2, 3, 4번 문제 풀면서 위에 단어별 뜻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 교복이 누렇게 바래도 색깔이 변해도 바래도 맞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길 바란다. 바란다 라고 할 때는 바래라고 활용을 해주면 안 돼요. 바라다에서 다를 떼고 그냥 바라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 뭔가 어색한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다라는 말도 다를 빼고 그냥 가, 멀리 가라고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다도 다를 빼고 영원하길 바라, 네가 잘해내길 바라 라고 활용해야 맞아요. 자, 다음 2번 문제. 문제를 풀고 나서 친구와 답을 두 개의 답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살펴보는 거니까 맞추는 거 맞습니다. 맞추어 보니 한 문제만 틀리고 모두 답이 틀리지 않고 맞혔다. 이때는 맞히다를 활용해서 맞히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발음은 원래는 마치다가 되는데 표기하는 대로 맞히다로 써야 된다라고 일부러 또박또박 발음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글자씩. 자, 다음 3번 문제. 선생님은 시계바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딘가 방향 지시할 때 가리키는 거 맞아요. 아이들에게 시계 보는 법을 알려주었다. 익히게 했다. 이때는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계셨다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반드시 앉아. 자, 이때는 반드시가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바르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반드시라고 쓰는 게 아니고 반드이 앉아라고 쓰는 게 맞겠죠? 물론 발음은 반드시가 되겠지만 반드이 적어줄 때는 시옷 받침으로 적어줘야 돼요. 반드시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 동생은 이번에는 꼭 끝까지 읽겠다고 다짐했다. 꼭의 의미일 때는 반드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범위 남아있는 부분 정리를 마쳤어요. 시험 범위는 116쪽에서 149쪽까지이고요. 모든 페이지 빠뜨리지 않고 다 공부했거든요. 유일하게 안 하고 넘어간 페이지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129쪽만 빠뜨렸고요. 나머지 다 봤습니다. 기말 시험 공부할 때 116에서 149쪽까지 다 봐줘야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해야 출석 인정되는 거 잊지 말고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된다. 아, 이거 정말 모르겠는데 하는 부분이 있는 학생은 바로바로 지체하지 말고 여기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다음 주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는 학생 많길 바라요. 고생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준비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